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고숙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허리 통증의 유형 및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허리 통증의 위험인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허리 통증의 위험인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한 논문이 2018년도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고령의 나이, 그리고 담배, 수면 장애, 운전 시간, 또는 서 있거나 걷는 시간, 그리고 정신적인 요인 등이 허리 통증의 위험인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 이상 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인자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면 장애인데, 즉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허리 통증을 더 호소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2시간 이상 서 있거나 걷는 경우에도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이 허리 통증, 디스크 질환과 연관이 있나요? 입니다. 사실 BMI가 허리 통증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위 논문뿐만 아니라 최근 요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도 BMI와 요통의 연관성은 불분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반듯하게 서 있거나 누워 있는 자세에서는 사실 디스크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앉아 있는 자세, 여기에 무거운 물건을 들게 되면 외부 압박으로 인한 디스크 수분이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듯한 자세만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 좋은 자세에서 BMI가 높을수록 디스크에 더 큰 압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한 퇴행성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저는 환자분들께 좀 체중을 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허리 통증에 걷는 게 좋다고 해서 통증이 있어도 오래 걷곤 하는데 이게 괜찮은 걸까요? 입니다. 걷는 운동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중요하며, 앞서 설명드렸듯이 2시간 이상 걷는 것 자체가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1시간 내로 걷되 통증이 유발되면 바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평소에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인데, 또는 오래 운전하는 직업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사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구부러지게 마련입니다.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바르게 앉아 있는다고 해도 서 있는 자세보다 디스크에 압력이 더 가해지고, 이로 인해 디스크 내에 있는 수분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허리를 구부린 채로 오래 앉아 있게 되면 그 압력이 훨씬 커지겠죠. 따라서 오래 앉아 있는 것은 허리 통증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30분에서 1시간마다 한 번씩 서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허리 통증이 이번이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 허리 통증은 자꾸 재발을 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위험인자들이 자꾸 노출이 된다는 것이죠. 환자분들은 급성 허리 통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전되면 예전 습관을 그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팠던 상황을 금세 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항상 허리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께 이번 기회를 통해 평상시 생활 습관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허리 통증이 만성화가 되는 원인으로 사회, 직장에서 받는 정신적, 심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발표된 요통 가이드라인에도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가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우울감이 느껴지는 경우 허리 통증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가설이지만 우울증과 통증 감각이 중추신경에서 같은 패스웨이를 지나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게 현재 생각입니다. 수면의 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근골격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되고, 통증 감각의 민감도를 높여서 만성 요통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허리 통증의 위험인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허리 통증은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감기와 같은 질환으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위험인자들을 피하는 것이 100세 시대의 허리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 외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후에 나중에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사랑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고석진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좀 어색한데. 다시.